국가 지도자는 때로는 적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기업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한동훈, 윤석열과 전략적 만남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탄핵 기각 또는 인용과 관계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유, 김무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첫째, 보수 진영의 통합 필요성 때문입니다. 보수 진영이 분열하면 차기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패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통합해서 힘을 한데 뭉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보수 지지층은 두 정치인의 화합과 협력을 통한 국정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미래 정치 구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탄핵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므로 사전에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차기 선거에서 보수가 승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야당이 주권할 경우 국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동시에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법도 진보의 의도대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견제 장치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보가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상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보수가 반드시 뭉쳐서 집권해야 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 상황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을 대기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탄핵 기각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야당의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선 주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 진영이 분열되면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할 이유에 대해 탄핵 기각 시와 탄핵 인용 시에 대해 좀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첫째, 당내 화학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즉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당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둘째, 정치적 신뢰 회복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즉 탄핵 찬성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치적 신뢰 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만남 추진은 가까운 측근을 통해 추진해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만남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만남을 추진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첫째, 보수 진영의 재편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 발생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수 세력의 분열 방지 및 재편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조기 대선에서 보수가 분열하면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단합하지 않으면 조기 대선에서 보수가 집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분열하면 다음 대선 패배가 확실시됩니다. 만약 보수가 통합하지 못하면 즉 한동훈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이 각자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 보수표가 분산되어 지지 기반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수 진영이 내부 싸움에 몰두하면 민주당의 반사이익을 얻게 됩니다. 셋째, 대선에서 이재명 등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는 다음 대선에서 필패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수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좌파를 돕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이기려면 첫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보수 진영의 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둘째, 보수 내부의 세력 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조기 대선이든 차기 대선이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 진영이 하나의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보수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배신자 프레임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정당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하려 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년 세력의 결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 내에서 권력이 재편될 것이며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훨씬 증가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즉 탄핵을 찬성했던 과거의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윤 대통령과 화해하고 보수 재결합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윤 대통령과 관계없이 완전히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남을 추진해야 할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탄핵 기각 또는 인용 직후 즉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핵이 기각될 경우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친윤 세력이 보수 재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진영 내 입지를 지키기 위해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선 구도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친윤 세력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셋째, 차기 대선 구도가 본격화할 때입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 선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대선에서 보수의 필승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첫째, 보수 통합 회동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보수 단합을 위한 만남으로 프레임을 설정하고 친윤과 비윤 계열 모두를 아우르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물밑 접촉을 한 후 공식적 만남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핵심 인사들이 먼저 조율한 후 만남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3의 중재자를 통해 만남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중립 인사나 보수 원로를 통해 만남을 추진하여 자연스러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윤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윤 진영과의 갈등이 지속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 분열을 의미하며 다음 대선에서 필패를 예약한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새로운 후계자를 찾게 되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동훈 전 대표는 인고의 시간을 갖고 기다리거나 독자 노선을 걷거나 윤 대통령이 추천한 후계자를 지원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국민의힘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보수 진영의 급격한 결속을 이끌 것입니다. 탄핵 갈등을 넘어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 분영이 조정되어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입니다. 셋째, 차기 대선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장관이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김문수 장관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반 이재명 여론 확산과 반민주당 정서가 결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무수 장관의 부상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보수 지지층의 변화를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김무수 장관의 부상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과 보수 진영의 재편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김무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실망한 보수의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김무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은 보수 진영 내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첫째, 김무수 장관과의 협력 가능성 모색입니다. 즉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해 김 장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즉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만의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독자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도층 및 청년층을 겨냥한 새로운 정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즉 탄핵 찬성으로 인한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무수 장관이 중도 확장 비전을 보여줄 경우 지원할 수도 있다는 여유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유로운 자세가 오히려 보수 진영의 통합은 물론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보수가 협력했을 때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분열했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이회창과 이인재 대통령 후보는 분열로 인해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해서 좌파에게 정권을 내줬습니다. 2007년 이명박과 박근혜 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통합하게 되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성공했으며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정치인들의 동맹과 갈등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남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이런 만남도 좋지 않습니다. 첫째, 비공개 밀실 회동입니다. 여론의 시선을 피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남은 음모론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혹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제3자를 배제한 독대입니다. 공식 기록이나 증인 없이 두 사람만의 독대는 추후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정치적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언론 배제 및 사후 부인입니다. 만남 자체를 부인하거나 내용을 왜곡하는 행태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국익보다 정파적 이해관계 중심의 만남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적 정치 생존이나 당파적 이해관계에 치중하는 만남은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만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남의 필요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이견을 넘어서 협력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분열된 정치 세력은 결국 패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쳐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치적 이견을 넘어 국가 미래를 위한 협력이 시급합니다. 역사는 분열된 정치 세력의 패배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때로는 적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더라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껄끄럽거나 만나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만남을 추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호택 교수였습니다.